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자니까 그런지 몰라 철학자로서 또 이런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국적을 떠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체능 쪽이니까요, 문화니까요. 우리가 한류가 많이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또 사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BTS라든가 전 세계로 나가듯이 문화는 또 이렇게 너무 국적을 따지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들 무협이라든가 액션 영화, 옛날에 야인 시대, 그 다음에 제가 즐겨봤던 것이 바로 판관포청천이라는 영화를 아주 제가 많이 즐겨봤습니다. 아주 카리스마 있고 그 눈썹 휘날린 눈썹에 그자스에 이렇게 또 뒤에 이렇게 갓을 이렇게 검은 갓을 탁 쓰는 모습이 여기 흉터도 이렇게 탁 있으면 반달 흉터로 기억이 납니다. 아주 그 눈빛만 봐도 아주 예사롭지 않는 그런 눈빛에 도둑님이든 깡패든 나쁜 놈을 다 마약이든 다 잡아내는 그리고 항상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 또한 시대의 어떤 흐름이나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궁궐에 누구라도 수많은 야합이 들어오고 수많은 어떤 뇌물이 들어와도 절대 굴하지 않는 그런 판관포청천한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분하고 너무 닮은 분이 나왔지 않나. 눈썹도 그렇고요. 저는 직업병인지 몰라도 사람을 보면 관상을 보는데요. 아주 참 백발을 흐느리고 눈썹까지 하얀 눈썹이지만 정말 예리하신 분이다. 통찰력이 대단하시다. 그리고 그 질문 하나, 송곳 질문 하나가 정말 국민의 가슴을 참 시원하게 하고, 역시 재판관입니다. 헌재의 재판관님은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너무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런 분은 저런 헌재의 어떤 저 법복을 입을 자격이 있다. 우리 모든 헌재라는 것은 뭡니까? 물론 다른 판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이든 변호사든 어떤 위인이 들어가도 재판관님이 들어오시면 일러서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법관님 입장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존경을 표하는 것은 이 법복이 아니겠습니까? 법복. 법복은 뭡니까? 정의를 심판하고, 그죠? 또 이렇게 어떤 나쁜 것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법대로서 양심으로서 살아가는 법관님이라서 정치라든가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않는 그런 법관님이기 때문에 존경의 표시가 이러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법관님을 하면 최고의 엘리트를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의 마음을 가져왔는데, 근래는 또 그렇지 않는 우리가 또 서부지방법원도 보면서 또 좀 은경이라든가 이준영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서조은섭 여러 가지 몇 분의 우리 판사를 보면서 실망한 것도 참 너무나 많죠. 그런데 우리 현재 재판관님 정형식 재판관님을 보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법이 살아있고 법복이 살아있구나. 참 우리나라에도 판관포청천 같은 분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참에 그래도 참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분의 송곳 같은 질문이 많은 거지 않습니까? 홍 장관의 어떤 거짓말도 밝혀냈고요. 곽종건의 거짓말도 밝혀냈고 지대한 어떤 관심사를 끌고 있고 시대의 카리스마와 또 시대의 어떤 재판관님으로 부각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분은 1961년생 소띠시더라고요. 강원도 태생이세요. 사법연수와 17기 연수를 하셨고요. 1988년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남지원에서 판사생활 시작했고 서울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활동하셨고 청주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하셨고 대전고등법원도 생활하셨고요. 서울회생법원 법원장도 경험하신 두루두루 법조계에서는 최고의 엘리트 길을 걸어온 그런 분이 참 양심 있는 재판관입니다. 근래 그래도 우울했고 판사님들의 어떤 기억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실망한 것을 참 많이 보여줬는데 그래도 정형식 재판관님이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깨달음을 줬고 희망도 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재판관님이 있어서 나쁜 결과나 또한 뭡니까? 그냥 정치몰이에 하는 재판에 휩쓸리지는 않구나 희망도 우리가 가져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시대에 참 아직까지 보시기에는
연세가 좀 머리가 허해서 그렇고 눈썹이 세서 그런데 그렇게 연세는 많지가 않은 그냥 61년 소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분이 있기에 그래도 희망을 또 가져봅니다. 또 이 세상까지 같은 하늘 아래서 산다는 그 즐거움, 고마움도 느껴봅니다. 어째 그러자 그저 하찮은 물들은 정치의 물들은 그지 않습니까? 참 되도 않은 판결을 하고 영장을 집행하고 또한 뭡니까 15자루로 또 우리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을 가두는 그런 어떤 앞잡이 어떤 판사들보다는 이 시대에 또 이런 참 백발을 흐느리는 이런 재판관님이 있어서 우리 애들이나 손자 손녀에게도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 재판관님의 다들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재판관님 송곳 같은 질문은 정말 참 내리 속에 나중에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역사에 기록되지 않나 생각이 돼 봅니다. 지금 증인이 아까 계속 이제 반대 신문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증인의 진술이 조금 달라진다. 처음에는 한 번이라 그랬다가 나중에 두 번이라 그랬다가 뭐 이렇게 달라진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 사람이라 그랬다가 뭐 나중에 의원이라 그랬다가 또 데리고 나와라 그랬다가 끄집어내라 그랬다가 막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가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법률가들은 그 말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증인은 아까 그것을 순화시켜서 직접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좀 톤 다운을 시켜서 얘기한 거다. 그리고 자수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러니까 말이 달라지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째 답을 하시긴 하셨는데 명확하게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 이런 걸 다 빼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는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를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가 정확히 않으면 정확치 않다 그러고 정확하면 정확하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석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150명 얘기했습니까? 150명 당시에는 제가 기억이 그때 12월 3일 당시에는 150명이라는 기억이 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150명이라는 말 상황을 다시 인식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기억에는 그 150명이 안 채워진 것 같다라고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의결 그러니까 정석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제 말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 다 사상하고 증인이 오로지 기억에 의해서만 말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이렇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고 150명 맞습니다. 얘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 당시에는 그 12월 3일 당시에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 부분 이후에 제가 말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는 얘기지 예. 증인의 기억에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때 당시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은 제가 그때 당시에서 그 부분 아니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것이 생각이 난 거냐는 말이에요. 150명은 그렇습니다. 들었다고요?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들은 얘기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150명도 들은 얘기입니까? 150명은 나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들은 겁니다. 그거를 그 뜻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 기억. 여기서는 증인의 기억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네. 이렇게 당신이 얘기했소 라고 얘기해서 아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증인의 기억에 150명 기억이 있습니까?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첫조 당일날 없었는데 그 부분 150명 기억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한 게 아니라 생각이 났어요? 예. 그건 나중에 당일날인데 그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나중에 기억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예. 150명. 예. 그러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자수서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자수서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란 그거는 말이에요.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맞습니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예.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인원입니다. 끄집어내라. 밖으로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 예, 거기에 의원이라고는 제가 그렇게 안 썼습니다. 아니, 증인이 들은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꾸 자소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인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들은 얘기가 예, 전화로 제가- 들은 얘기가 인원입니까? 예,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인원을 들었습니다. 끄집어내라. 예.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국회의원이란 말은 안 했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화로.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다? 예.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국회 내에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예,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을 다 끄집어내라 라고. 예. 제가 표현한 말씀, 제가 표현하고 한 내용은 지금 말씀은 또 다른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예.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인원이라 그랬어요? 인원, 의원이 아니고 예, 인원.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럼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150명 얘기는 이제 이건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 자꾸 이러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얘기를 그거는 들어보니 김용현 전 장관 얘기하고 하면서 얘기했던 거 대통령이 어디건 제가 방금 말했던 세 마디 줄 그게 그러면 150명 이야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까? 예, 그때 당시 나중에 제가 듣고 기억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워딩은 딱 그 세 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별 세계가 제가 저 북한의 참 군인들이나 중국의 군인들이나 베트남 군인들 주변에 일본 군인들을 봤으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곧 바로 쳐들어가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똥별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육군 사관원 생도들은가 많은 또 별을 지금 희망하는 대령들 그렇지 않습니까? 특전사 그게 또 군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보호자진들 참모들은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사령관이나 작자가 저래놔서 말을 거짓말 하다 보니까 돌리다 왔다리 왔다 자기도 이제 중심이 없는 거예요. 들었다 깼다가 들었다는 거 생각했다 깼다 누가 또 하니까 또 뭐 생각났다 깼다가 또 그 전에 또 뭐 국회의원 변호장님 내가 들었다 뭐 대통령이 들었다 했다가 또 이제는 국방부 장관이다 들었다 했다가 물론 다 보신 영상이지만 이런 것을 그래도 뭡니까 그 자리에서 본인들이 얘기한 것만 넘어가 버리면 이것은 판결을 뒤집기는 힘들죠. 그래서 정의진 재판관님이 하나하나 꼬집어서 이자들의 잘못을 뭡니까 낱낱이 들추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자들이 뭡니까 먼저 시간에 고저까지만 편집을 해버리면 뭡니까 국회에서 150명 뭐 이렇게 하고 뭐 의원을 끄집어내라 뭐 이렇게 뭐 또 쇠사줄 뭡니까 밧줄을 채워라 이런 것만 워딩을 해버리면 정말 일사천리로 이렇게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무당 놀이 그저 마녀 놀이가 가능한데 지금은 정의 재판님이 한 구석에 꼬집어 주고 송곳 같은 질문을 하면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부각시우는 저는 최고의 재판관님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제가 즐겨 보았던 영화입니다. 바로 판관 포청청님의 그 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간머리가 탁 시커먼 그 간머리가 눈썹 하얀 이분은 관상적으로도 정말 현재 재판관님 같이 참 모습이 크름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에 이런 재판관님이 우리 하늘 아래 계시고 21세기 대한민국 계신다는 것에 저는 정말 그래도 감동이고 기쁨을 누립니다. 고맙습니다. 발봉쌤입니다.